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인이나 가족으로부터 목돈을 지원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게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재산으로만 취급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소득으로 분류되어서 월 평균 70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존 소득과 합쳐져서 수급 자격을 잃거나 급여액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런 상황에서도 합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과정에서 지인이나 가족으로부터 목돈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데 잘못 대처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제대로 알고 대처하시면 합법적으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타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에 따르면 부양 의무자나 후원자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사적 이전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소득으로 취급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과 달리 기본재산액 범위 내에서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사적 이전 소득의 반영 기준은 좀 복잡해요. 원칙적으로는 월별 지원 금액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는 초과분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는 약 36만 원, 2인 가구는 약 59만 원, 3인 가구는 약 75만 원이 15%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3인 가구에서 매월 100만 원씩 지원받는다면 75만 원을 뺀 25만 원이 소득으로 반영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6회 미만의 지원이라도 반영 금액의 합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영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1천만 원을 받았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3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약 502만 원이니까 50%는 251만 원이에요. 1천만 원에서 15% 공제액인 75만 원을 빼면 925만 원인데 이게 50% 기준인 251만 원을 크게 초과하거든요. 그래서 925만 원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약 77만 원의 추가 소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2인 가구라면 더 심각해요. 기준 중위소득의 15%가 59만 원이니까 1천만 원에서 59만 원을 뺀 941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78만 원이 추가 소득이 되거든요. 이 정도면 기존 소득과 합쳐져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제가 이 분야를 오래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 많은 분들이 이런 계산법을 모르고 계세요. 단순히 통장에 들어온 돈은 재산이니까 기본재산액 범위 내에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사적 이전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기준에 반영되기 때문에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행히 예외 규정이 있어요. 임대보증금 마련이나 의료비, 특히 수술비 등의 지출, 그리고 부채 상환 등 불가피한 지출로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적 이전 소득 반영에서 제외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합법적으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해드리면 김소담 씨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준비하던 중 친척으로부터 1천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김소담 씨가 3인 가구라면 앞서 계산한 대로 월 77만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해요. 하지만 김소담 씨가 이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거나 가족의 수술비로 사용한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사적 이전 소득 반영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돈을 받고 나서 한참 뒤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받자마자 즉시 해당 용도로 사용하고 증빙 서류를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리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숨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상담해본 경험으로는 많은 분들이 문제가 될까봐 숨기려고 하시는데 이건 정말 최악의 선택이에요. 나중에 발견되면 부당수급으로 분류되어서 받은 급여 전액을 환수해야 하고 여기에 가산금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이미 통장에 입금된 이상 돌려주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받은 것 자체가 사적 이전 소득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해당 지역 복지 담당과
즉 주민센터나 구청에 연락해서 상황을 신고하고 상담받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상담할 때는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시고 불가피한 지출로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상의해보세요. 담당자들도 이런 상황을 많이 접해봐서 적절한 소명 방법을 안내해줄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소담 씨의 경우를 봐도 그래요. 이소담 씨는 2인 가구로 수급 신청을 준비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이 경우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인 59만 원을 뺀 741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62만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이소담 씨가 이 돈을 아버지의 수술비로 사용하면서 병원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했더니 사적 이전 소득 반영에서 제외받을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예로 박소담 씨는 1인 가구로 1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걸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했어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인 36만 원을 뺀 964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80만 원의 추가 소득이 될 뻔했지만 부동산 계약서와 보증금 입금 증빙을 제출해서 역시 제외받을 수 있었거든요. 중요한 건 사용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생활비로 썼다거나 애매한 용도로는 인정받기 어려워요. 임대보증금, 의료비, 부채 상환처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정기 지원과 비정기 지원의 구분이에요. 조사 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6회 이상 지원받는 경우를 정기 지원으로 보는데 6회 미만의 비정기적인 지원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에 반영하지 않아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회 미만이라도 반영 금액의 합의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면 전액 반영되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또한 이런 사적 이전 소득이 반영되면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급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각 급여별로 선정 기준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인데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이 기준들을 하나씩 초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을 많이 해보면서 느낀 건데 대부분의 문제는 정보 부족에서 시작돼요. 미리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모르고 넘어가다가 나중에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타인으로부터 받은 목돈은 사적 이전 소득으로 분류되어 월 평균 소득으로 계산되고 이게 수급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임대보증금이나 의료비 등 불가피한 지출로 사용하면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숨기지 말고 사전에 상담받아서 적절히 대처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복잡한 규정들이 좀 더 쉽게 설명되고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복지 제도의 취지 자체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도와드리려는 건데 정보 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 정보를 나누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복지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